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라고 했었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었는데요. 당시 이런 보복 조치에 시장이 흔들거리도 했습니다. 꼭 뭐 일본만 있냐, 딴 곳도 있다라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수입처를 다각화시켰고요. 결국 스스로 해나자 뭐 이런 의미로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들끓으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대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빠른 속도로 국산화가 추진됐습니다. 정부의 대책 대상에서 1년간 한 건의 생산 차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국인의 저력 여기에서도 꼼이 났습니다. 자, 일본 내부에서도 1년 전 홧김에 내건 수출 규제는 실수였다라는 평가가 존재하더라고요. 일본의 불화수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미 국산화가 상당 부분 진전이 됐다라고 보이는데 이에 일본 입장에선 한국 수출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 수준에 그쳤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일본 기업의 타격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다른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좀 보시죠.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분석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이슈 이후에 일본 소비재 기업 31곳의 경영 실적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71%나 급감했다고 하니까 대부분 이쪽에서 방증하지 않나 싶죠. 자, 아사히 백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롯데 아사히 주류 그리고 즉석수프 본으로 알려진 한국 아지노모를 비롯해서 유니클로의 FRL 코리아, 데상트 코리아, 라이온 코리아, 무인 양품 등등인데 일제히 매출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물론 성과를 말하기에는 이른 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로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해진 시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정말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가 소부장 대책으로 이제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인 대표적으로 SK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 SKC 등등의 이 종목들이 시가 대비 상승폭을 여전히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끝나지 않는 전쟁.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제조 강국을 기원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한 PD님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두 가지 소통 창구 있는 거 아시죠? 문자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도 괜찮고요. 느낀 점 공유해 주세요.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에서도 저희 실시간 댓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주식공장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더위도 시작이 된다고 해서 컨디션들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게 너무 싫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장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자꾸 몸이 다운이 돼가지고 움직이기 싫어져요. 네.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맞아요. 좀 그런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봄비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다 좋아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 무더위 속에서 비가 또 시원하게 내리면 그게 또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나름 또 징크스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무더운 더위가 더 나은 걸로 네. 또 생각의 차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날씨 또
이제 선선하게 한 주가 갔으면 좋겠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한 주의 경제 채널 전반적인 저희가 특징주 그리고 관심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특징주 코너입니다. 재료 납품된 상황 먼저 보고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선별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데일리가 내일 2분기 잠정실적 앞두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한 카카오, 컴투스, 그리고 3거래 연속 상한가 기록한 SK바이오팜까지 분석했는데 함께 세 종목을 다 한국경제TV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매일경제TV도 컴투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데일리TV가 이외에도 비트컴퓨터, 한국항공우주를 선정했고 한국경제TV는 우정바이오, 대한유팜, 에코마케팅, 매일경제TV가 동아기업, 뉴파워 프리즈마, 삼성전자, 스튜디오 드래곤, MTN이 SL코맥스, 이치안불, 에코프로비엔, 랩지노믹스를 분석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는요? 네, 일단은 이데일리TV하고 한국경제TV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시장에서 대장주라 될까요? 뭐 이런 쪽으로서 많이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매일경제TV하고 MTN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개별주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라기보다는 어떤 섹터? 그러니까 어정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뭐 섹터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양쪽 모두 제가 볼 땐 전략이 다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도 좀 시장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뭐 종목들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 뭐 기대감이 있는 실적 좋아질 호전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앞두고 있는 대형주 이렇게 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이 중에서 하나 좀 골라 오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한 종목은 네. 그 세 종목 다 그냥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것들 좀 골라왔어요. 예. 이거는 이 종목들은 시장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떤 접근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카카오. 네. 네. 아 이게 30만 원 선을 돌파를 하네요. 네. 네. 52주 신고가도 기록했습니다. 네. 만약에 NC소프트가 했으면 NC소프트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전부터 제가 여기저기 100만 원 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98만 원대, 99만 원대 지금 왔다 갔다 하던데 지금 시장은 근데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현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근거 없이 가는 건 아니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뭐 기업이 실적을 잘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윗꼬리 좀 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소프트웨어계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이렇게 다른 타사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컨텐츠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컨텐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됐었는데 정체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잘 벌고요. 네. 그럼 돈도 잘 벌다 보면은 실적도 좋아지게 되고 실적도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도 좋을 수밖에 없고 뭐 코로나라는 또 의외 변수를 만나게 되면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올해 말까지도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첫 1,000억 원대 진입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주가의 우상향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플랫폼 사업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네이버처럼 웹툰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거론이 네. 되더라고요. 최근 그 피코마 뭐 일본 네네. 재파 터트렸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예, 뭐 웹툰 같지만 10조냐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게 SK 바이오팜 최근에 상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가치는 예. 부여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의미부여. 그래서 예. 지금 최근에 그 SK 바이오팜 이제 다음에는 빅히트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예정된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뭐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부여하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PR이라든지 PPR 뭐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그대로 가치 산정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 부분은 앞으로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이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플랫폼 부분이 어쨌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부분의 톡비즈라든지 신사업 부분 이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를 이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톡비즈 부분의 어떤 광고라든지 어떤 선물하기 컨텐츠 부분의 어떤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톡비즈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수익이 더 극대화된 부분들이고 그리고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리고 카카오티라든지 컨텐츠라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컨텐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수익이 없었는데 이 부분도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플랫폼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주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보기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찍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3분기까지도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2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면은 또 리포트가 어떻게 나올지 대한 부분들은 또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 계속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게 되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자동차 섹터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쓰는 것처럼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언택트 뭐 인터넷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시장에 주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요 종목은 또 그게 있어요. 고 PER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고 PER, 고 PBR이라고 하더라도 고퍼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고점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과거를 한번 가보게 된다면은 2017년도에 카카오뱅크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고점이 여러 번 고점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은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피코마 보면요. 1위부터 10위 중에 9개가 한국 작가 작품이라고 하고 네. 또 네이버도 비교하면서 보셔야 될 게 라인망가라고 창작 웹툰 서비스 일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3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찍었다는 점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네, 두 번째 특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덥다 못해 이 지금 날씨가 똑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너무 뜨겁죠? SK바이오팜. 오늘도 상한가 혹시 풀릴까 네. 싶었는데 여전히 3거래 연속. 이거 그러게요. 일에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 상장 초기에 이렇게 갔던 종목이 방송 전에 기억이 나도 또 까먹었는데요. 왜 어떤 거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난 다음에 예. 이렇게 상한가 행진이 계속 갔었던 게 혜태제과식품인가? 잠시만요. 차트 잠시만 좀 볼게요. 네. 그 혜태제과식품인가 아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네. 굴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장주보다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라 그 개별 종목이 조금 그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SK바이오팜이 그 부분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혜태제과식품 맞네요. 맞아요.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도 상장 초기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트를 좀 당겨서 보면은 잠시만요. 당길게요. 이렇게 보시면 상장 초기에 급등한 거 보이시죠? 그게 언제예요? 요게 2010년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예. 그래서 요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도 요때 당시에 상장할 당시에 요때도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때 뭐 대형주보다는 조금 개별 종목이 움직였었는데 그러면서 상장하게 되면서 IPO 효과로 해서 상장 초기에 상당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혜태제과식품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SK바이오팜이 이 혜태제과식품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이 됐거든요. 화면 하늘 보시면은. 근데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한가 인진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SK바이오팜 같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자 소위 점상한가를 간다는 건 그만큼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죠. 아래 거래가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력들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기 이전에 그거를 차차 하더라도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다라는 건
손바뀜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소위 말하는 이게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시장을 이끄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다 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걔네들이 일정 부분 손바뀜은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점상한가 갈 때는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점상한가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유통물량도 작고 그만큼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조그만 거래량으로도 호가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상한가가 일시적으로 풀리고 거래 대량 거래가 발생됐다는 건 조금 전에 혜태제가 식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봤듯이 이 상한가 행진이 오늘 이후부터는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 IPO 효과가 여기서 그러니까 신규 상장 효과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덤벼들게 되면은 조금 낭패를 볼 가능성도 조금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 고평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도 잘 가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과 기관 보면은 외국인이 3거래 연속 팔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정 시 그렇다면 매수할까요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뭐 없을까요? 이제 넘어갈까요? SK 바이오팜. 더 원하세요? 예? 더 원하세요? 아니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제는 뭐 이 회사에 대한 가치는 IPO 할 때 공모가에 다 반영이 됐고 지금 시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종목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뭐 생각이 든다. 좀 전에 혜태제가 식품처럼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특징주 뭐라고 보셨어요? 예. 네, 내일 아침에 드디어 실적 발표를 하는 삼성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데일리 TV, 뭐 한국경제 TV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은 돼요. 반도체 지금 선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데일리 MTM만 빼고는 다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시장이 또 상승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내일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 흐름에 부합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나온 예상치는 뭐 6조 3천억, 그 좋게 보는 데는 뭐 7조 원 정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조 원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가 6조 4천억이거든요. 6조 4천억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를 볼 때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까지 어쨌든 디램 가격이 소폭이나마 계속 5월 달까지는 계속 상승했고요. 그리고 6월 말에 나온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6월 달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가격폭이 상승폭이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어쨌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같은 경우 디램 가격이 갑자기 소폭이나마 일단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은 물론 캐시카우가 반도체 부분이 맞긴 하지만은 반도체 부분에서 뭐 10조 원, 15조 원대 월등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도찐개찐으로 그 반도체 부분도 많이 나올 듯 작게 나올 테니까 5조 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모바일 부분 같은 경우 한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갤럭시 S20가 이런 표현서 죄송합니다. 망했거든요. 솔직히 판매가 망했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갤럭시 플립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갤럭시 플립 같은 경우 전체 판매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연초부터 했을 때 작년과 대비할 때 12% 정도 감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서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저가폰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 상당히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 고가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애플 쪽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스마트폰이 1조 원밖에 되지 않는 영업이익이지만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조금은 실적을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6조 원 초반대, 6.2조, 6.3조 정도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저는 좀 안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선방했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저와 똑같이 안 좋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한 2% 넘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2190선 위로 단숨에 회복을 하네요. 사실 장 초반에는 2150선이었거든요.
네네. 오늘 거의 뭐 40포인트가 뛰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네. 딱 하나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 오늘 전체 수급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기관보다는 외국인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금융투자 섹터가 네. 3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수 차익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 매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2200포인트 접근하게 되면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이 조금 예. 아쉽다라는 수급이 얘기도 아쉽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게 이제 시장을 또 주가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네네. 수 있다는 리스크 부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 증권사 PB 출신의 그 차영주 소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맥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늘은 좀 뒷심이 잘 받쳐주고 있는 네. 시장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장 초반은 그냥 강보권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장 개장만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하지만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두 거대 세력들이 조금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서부터 대거 매도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 시간이 갈수록 매수를 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있어서 한 1,500억가량 판 것으로 제가 숫자를 봤는데 지금 2,700억까지 숫자를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기관이 현재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힘겨루기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관의 일부 매수는 SK 바이오팜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라면 차트가 지금 조정받던 차트가 이제 고개를 좀 드는 듯한 그러한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습의 변화가 향후 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오늘 카카오의 30만 원 돌파, 드디어 이제 신고가를 또 갱신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이 흥행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내일 나오지만 카카오의 2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한 40% 정도,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가 다 맞물려 있죠. 기업 공개, 자회사 기업 공개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실적에 따른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30만 원 돌파의 대망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오늘 30만 7,500원까지 돌파한 이후에 30만 원대까지 좀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거. 30만 원의 안착 여부. 물론 당장 뭐 오늘 30만 원의 안착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30만 원에 대한 두드림 현상들이 한 며칠 지속된 이후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해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오늘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중심권에 들어와 있는 SK 바이오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지금 현재 700만 주가 거래된 이후에 거래가 조금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좀 말아 올리고 잔량이 60만 주인데 문제는 이제 내일입니다. 뭐 내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한다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조금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이 16조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30%가 올라간 그러니까 25만 원 부근에서 과연 사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5만 원 주고 카카오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내일 카카오는 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카카오를 사고 싶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카카오를 샀다.
대략 카카오 매수 잔량이 200만 주 정도 쌓였던 것들이 현재 60여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잔량이라면 오늘 거래량이 700만 주이기 때문에 쉽게 내일은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SK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신규 차익 매물에 따른 이러한 상한가 행진은 오늘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장 초반부터 궁금해하셨던 그 두 종목 지속적으로 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이 40포인트 가까이 뒷심을 좀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좀 의미 있는 상승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건지 이제 내일 기점으로 해서 대형주의 실적들이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내일 당장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으로 시작해서 대형주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예. 2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충격을 과연 줄 수 있겠는가라기보다는 오히려 호실적들이 좀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예상치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6조 중반 정도 수준에서 만약 7조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있어서 악재는 이미 반영돼 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좋을 것이다. 뭐 이거에 대한 예상은 했죠. 하지만 뭐 찍어서라도 의외로 성적이 좀 잘 나왔다. 그럼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좀 시장이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위축되기보다는 안 좋은 실적은 안 좋은 실적이고, 그렇다면 3분기,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거론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오히려 시장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오늘은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종합주가지수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2200포인트를 찍고 조정을 받다가 2100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2190까지 땡겼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형적으로 조정 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코스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돌파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다시 강세장의 초입에 진입한 듯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 내일 삼성전자만 우리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LG전자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지금 현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2분기 매출이 한 13조 정도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4천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현재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 이런 지금 현재 시장의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LG전자에 대한 관심 필요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하반기로 가면 우리가 이제 LG전자는 백색가전에 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백색가전이라는 게 당장은 참더라도 소위 말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해당 종목이죠. 현재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김치냉장고를 바꿨습니다. LG전자로 그래요? 바꿨는데 예. 이게 주부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두 달은 참았지 네. 그 이상은 못 참더라고요. 이게 조금 그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억눌렸던 소비가 하반기 때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에서 보면 LG전자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차트 모양도 보면 상당히 이쁜 모양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죠. 직전 고점이 7만 원을 뚫고 다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다. 특히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전 고점 거래량보다는 적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 진입은 현재 6만 8천 원 부근에서 진입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김치냉장고 쓸만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김치를 새로 담궈봐야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예. 집에 들어가야 김치를 먹죠. 집에 좀 자주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 분석하시냐고 또 네. 책 관련 일 하시냐고 바쁘십니다. 자, LG전자 백색가전의 그런 강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나오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내일 실적 주목하시고 삼성전자 스포트라이트에 잠시 좀 밀려 있었는데 정말 또 신경 써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강해요. 한 6% 가깝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놓칠 뻔한 거 잘 잡아주셨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하루 두 분 문자 두 분 선정해서 치킨 상품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심주 공장 남겨두고 있는데요.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1시 24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강해요. 이 코스피 시작이 장중에 2191선까지 넘어섰거든요. 이렇게 되면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매수의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758선, 장중 고점 부근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은 또 하락 전환했었는데 이 힘을 다 모두 상쇄하면서 뒷심을 조금 더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관심주 공장으로 가볼 텐데 오늘 이 시간 다영 나용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보고 가야 될까요? 예. 실적의 연속성이죠. 일단 기대한 만큼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실적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상투를 형성하고 한 분기 이상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의외로 건설이라든가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가 정말 안 된다 해가지고 어닝 쇼크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막상 실적 발표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정말 아주 기적 같은 V자 변곡을 그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현재의 숫자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기울기가 계속 가파르게 뻗어나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상당 부분 선 반영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속성, 지속성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는 뭘지 지금 바로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가 콜마 BNH, NCN, 시노펙스, KMW, DPC를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이지웰, 이오테크닉스, 레몬, 고려아연을, 매일경제TV가 KM, 신세계 인터내셔널, CS윈드, 에코프로 BM, 뉴파워 프리즈마를, MTN이 파인테크닉스, CJENM, 배럴, SK이노베이션, 대운제야, 한샘을 선택했습니다. 네, 나용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위 채널 골라주시죠. 예, 1위 채널은 오늘 일단 KMW 이렇게 좀 소개를 한 이데일리TV가 오늘 좀 가장 좀 종목군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경제에서 오늘 레몬을 추천을 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아주 강한 종목들을 추적하는 거하고 포트폴리오 안배 자체가 지금 조금 이제 저점권에 눌려 있지만 이제 체결 강도가 슬슬 매수 방향을 끌어올리는 종목들을 많이 좀 소개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한국경제를 좀 2위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좀 소개한 이제 매일경제TV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비슷합니다만 일단 조금 이제 한경보다는 점수를 덜 드린 게 이미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현실적으로 좀 따라붙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만간에 좀 변동성이 크게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트의 안정성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2, 3위를 좀 나름대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 3주 정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군말 없이 1위가 어디냐, 2위가 어디냐, 3위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지금은 이제 좀 답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라든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이 선정을 하는 거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선정하셨죠? 일단 KMW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에서 얘기를 했네요. 네. 예. 일단 KMW를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목요일날 출연했고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월요일날 출연하게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출연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 강한 상태고 많이 올라갈 거지만 문제는 뭐다? 막상 지난주 목요일까지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본 분들이 많을 거다.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고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강한 종목을 따라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 거의 신고점에 가깝지만 카카오 같은 종목을 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아주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좀 선정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도 강세였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강세였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원하게 날아가고 있느냐?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나타났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업종과 종목군들이 넓게 스펙트럼을 확산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도는 듯하면서도 굉장히 짧게 도는 경우가 많고 지금 이제 KMW 같이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편차가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쉬고 있는 종목들에서 자금을 좀 빼서 날아다니고 있는 종목들에 좀 이제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를 들어가는 게 내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 이상 초과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역설적으로 왜 KMW를 제일 먼저 가져왔느냐? 이제 슬슬 조정의 이제 기다림에 막바지에 와 있는 종목들이 이런 KMW와 비슷한 형태의 차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제 5G가 됐건 통신 장비가 됐건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부분이고 강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대장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실질적으로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빼어나게 잘 나오는 종목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형 종목 몇 개를 제외하고는 뭐 지금 KMW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참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선정을 합니다만 현재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24배고 12개월 예상 추정치를 가지고 봤을 때 14.2배. 그러니까 개선폭이 굉장히 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의 예측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건 좋은 성적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옆으로 조금 눈길을 좀 옮겨보면 PBR이 또 11.57배죠. 그러면 또 고개를 조금 갸웃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업종퍼가 55.31배죠. 그래서 통신장비 관련해서는 그렇게 막 마진이 엄청나게 나고 현재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인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할 만한 회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현재 조금 쉬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워낙 대장주들이 괜찮고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고 서서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하고 선취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이제 7월인데 하반기 들어섰죠. 근데 조금 이제 시장은 항상 늘 빨리 가죠. 그래서 한 4분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실적 관련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라고 하면 언제부터냐? 7월 중순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 분기 이상 늘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서서히 거래량이 한번 증가했다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거래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최근 한 차례 들썩들썩하면서 악성 매물 충분히 소화시키고 주요 매물대 상단부에서 밀리는 듯 하면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차라리 단봉이 뜨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주일 안에 한 차례 이상 장대 항복을 형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는데 KMW 같은 경우도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작을 것 같지만 막상 작지가 않은 회사예요. 2조 5천억짜리 회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크게 눈에 띌 정도로 실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면 체결 강도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상 마이너스 0.63% 약보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오늘 거래된 모든 부분은 체결 강도가 55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굳이 호가를 낮춰가면서 매도한 거래가 오늘 대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린다 안 밀린다? 안 밀리죠. 이런 종목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한 다음에 한 주에서 2주 정도만 한번 기다려 보시자고요. 어차피 밀려봐야 별로 안 밀리고 제대로 한번 시동 걸린다라고 하면 장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장대 항복 한번 뽑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일주일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네, 매매 전략도 어떻게 가볼까요? 그러면요. 지금 목표가나 예. 목표가에 대해서는 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 8만 원에서 9만 원대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략 자체가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형태로 본다면 한 13%에서 17% 정도의 당일 장대 양봉을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편입해도 좋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제시하는 1등 종목은 오늘 당장 사도 될 종목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주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KMW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 말씀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종목은 레몬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한국경제TV에 선정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아주 뭐 이름 자체가 상큼하고 기분이 좋네요. 그죠?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이제 화학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인데 자,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레몬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KMW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 차트 추이가 조금 다르죠. 근데 이 회사 자체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 회사 관련된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거래 기본적으로-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에 대해서 볼 때는 뭐를 보는 거냐면 어려운 거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HTS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상장기업 분석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보면 되는데 퍼하고 12개월 예상치 퍼가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아직 분석이 많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서 실질적인 지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런 경우에는 아래로 좀 내려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지표들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왜 위에서 안 나왔는지 설명드렸듯이 벌써 조금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재무 이 수치상으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뭔가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가 예상보다 빨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예상보다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찍어놨는데 아직 안 팔리고 있거나 아니면 계약이 체결됐는데 잔금 뭐 입금되는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계속해서 공시에서 이 상황 자체가 크게 악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뭐 시간이 짧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위치에서만 본다라고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KMW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많이 다릅니다. 자, 조금 더 단기로 이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변동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KMW는 오히려 움직임이 상당히 작은 상태에서 이제 매물대 상단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거는 기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오히려 확대를 했을 때 큰 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적게 움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저점이 6월 24일 13,200원에서 6월 29일 17,650원까지 거의 35%가량의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량 거래도 한 차례 크게 좀 수반이 된 상태에서 한 3거래일 이격 조정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힘이 워낙 좋고 이 업종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순환매, 매기가 유입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앞서 KMW를 소개해 드릴 때는 뭐라고 소개를 해드렸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 밀려봐야 별로 안 밀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다? 최근 일주일, 2주일만 놓고 봐도 어떻다? 35%로 움직일 정도로 변동성이 제법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한 차례 또 한 17,500원에서 18,000원에 형성되어 있는 전 고점권을 돌파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재차 16,000원 초반대까지는 거의 반자동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한 차례 따라 붙되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고 한 번에 승리할 생각하지 말고 두세 차례 정도를 시도할 전략을 세우시자고 해서 16,000원 언저리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차례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차 진입을 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아주 관심을 두고 있기에 참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쭉 간다라고 하면 아직 과거 데이터가 좀 적고 개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추정치의 시가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2만 원대 정도는 단기적으로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16,000원 언저리를 한번 깬다라고 하면 일단 빠져나와서 재진입을 한번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라라는 부분입니다. 챙겨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거의 한 3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더 연장선을 두고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상당히 작은 종목을 가지고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내 종목도 좀 따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2200선 아마 제가 방송 끝나고 가는 중에 한번 터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장이 힘이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횡보하거나 살짝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코스닥 150이면 150, 뭐 코스타면 코스타, 아니면 코스피 200이면 코스피 200 이런 종목들로 조금 포트를 옮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제가 대형주를 지금보다 조금 비중을 적게 가져갔는데 갈수록 대형주를 점점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에코프로 PM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좀 한 차례 좀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KMW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는 흐름이 이 흐름이죠. 지금 KMW에 저희가 대해서는 1분밖에 안 남아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 지금 75,000원대를 넘어설 이 흐름을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한 종목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이미 이 종목은 1차 상승 성공하고 지금 2차 돌파를 가느냐 마느냐를 하고 있죠. 자, 언제 따라붙느냐? 지금 현재 고점 갱신할 때 쭉 바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차례 지금 편입을 따라 붙으시고 내일 시가에서 바로 뽑으면 오늘 못지않은 장대 항복이 나올 건데 내일 시가가 약보합 이내로 나온다 그러면 7% 정도 그러니까 전체 추세에 요 추세를 보는 겁니다. 이 추세에 15% 정도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한 마이너스 5%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포함해서 편입한다고 생각하고 1차 진입 지금 할 것을 권장드리고 신고점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 의미 없습니다. 트레일링 스탑 전략으로 해서 끝까지 가져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가 있기는 한데 네, 30초 자, 종목 이름은 ICD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색을 좀 맞추는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저점권에서 순환매 놀려 올라오는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오늘 출발할 때쯤에서는 거의 강보합 정도였는데 지금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 무려 5.4%까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정도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고 충분히 횡보한 다음에 이제 매수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종목들이 장대 양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난주 선정했던 종목과 이번 주 선정했던 종목의 전략이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000원 선 그리고 매수가는 제가 아까 올 때 14,000원이 안 되는데 벌써 이게 14,000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잡아서 평균 매물대 한 15,000원까지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 손절 가격은 13,500원으로 정정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3,500원 라인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ICD까지 만나봤습니다. 나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